진흥왕, 경토를 넓힌 위대한 왕 신라 진흥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버풍왕의 조카이자 왕녀의 아들인 어림왕을 대신해 왕태후가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즉위 12년, 서기 551년 봄, 진흥왕은 개국이라는 새로운 연호를 선포했습니다. 그해 3월, 왕이 낭성을 순시하던 중 우륵과 그의 제자 니문이 음악에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불러들여라. 하림궁에 머물던 왕이 명했습니다. 우륵과 니문이 왕 앞에서 새로운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가야국의 가시랑이 만든 12현금. 12달의 율려를 상징하는 그 악기를 우륵이 연주하자 장중하면서도 애절한 선율이 궁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진흥왕의 야망은 음악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왕은 거칠부에게 명했습니다. 고구려를 치라. 신라군은 승승장구했고 마침내 10개의 군을 빼앗았습니다. 이듬해 왕은 계고, 법지, 만덕 세 사람에게 우륵의 음악을 배우게 했습니다. 우륵은 제자들의 재능을 헤아려 계고에게는 검은고를, 법지에게는 노래를, 만덕에게는 춤을 가르쳤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그들이 연주했을 때 왕이 말했습니다. 낭성에서 들었던 그 음악과 다를 바가 없구나.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14년째 되던 해, 봄 2월. 왕은 월성 동쪽에 새 궁궐을 짓도록 명했습니다. 그런데 황룡이 그 땅에 나타났습니다. 왕은 이를 상서로운 징조로 여겨 궁궐 대신 사찰을 세우기로 하고 황룡사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해 가을 7월, 진흥왕은 백제의 동북변방을 취하여 신주를 설치하고 아참 무력을 군주로 삼았습니다. 겨울 10월에는 백제왕의 딸이 신라로 시집왔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년째 되던 해, 백제 성왕이 가야와 손잡고 관산성을 공격해왔습니다. 신라의 각간 우덕과 이찬 탐지가 맞서 싸웠으나 전세는 불리했습니다. 바로 그때 신주군주 김무력이 주병을 이끌고 전장에 도착했습니다. 3년상군의 고관 도도가 적진을 해치고 돌진했습니다. 그의 칼끝이 백제왕을 향했고 순식간에 성왕이 쓰러졌습니다. 적의 왕이 전사하자 신라군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좌평 4명과 군사 2만 9,600명이 목베었고 말 한 마리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23년째 되던 해, 562년 9월. 가야가 배반했습니다. 이사부로 하여금 토벌케 하라. 사다함을 부관으로 삼아라. 사다함은 기병 5천을 이끌고 먼저 달려 전단문으로 들어가 흰 깃발을 세웠습니다. 성 안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사부가 대군을 이끌고 성에 이르자 가야는 항복했습니다. 논공행상에서 사다함이 1등 공신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왕이 좋은 땅과 포로 200명을 상으로 내렸으나 사다함은 3번이나 사양했습니다. 왕이 강권하자 그제야 받았지만 노비들은 모두 풀어주어 양인으로 삼고 땅은 나누어 군인들에게 주었습니다. 나라 사람들이 그의 덕을 칭송했습니다. 25년, 진흥왕은 북제에 사신을 보내 조공했습니다. 이듬해 북제의 무성왕제가 조서를 내려 진흥왕을 사지절 동의교위 낙랑궁공 신라왕으로 책봉했습니다. 같은 해 9월, 진나라에서 유사와 승려명관이 예방하며 불경 1,700여 권을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27년 2월, 기원사와 실제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왕은 왕자 동륜을 태자로 세웠습니다. 오랜 세월 공사가 진행되던 황룡사도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29년, 왕은 연호를 대창으로 바꾸었습니다. 33년 정월, 다시 연호를 홍제로 바꾸었습니다. 그해 3월, 태자 동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의 슬픔이 깊었습니다. 10월 20일, 왕은 전사한 장병들을 위해 외사에서 팔관연회를 열었습니다. 7일간 계속된 법회였습니다.
37년 봄, 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원화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여자 2명, 남모와 준정을 뽑아 무리를 모았습니다. 300여 명이 모여들었으나 두 여자가 서로 질투하며 다투었습니다.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유인의 술을 권하고 취하게 한 뒤 끌고 가서 강물에 던져 죽였습니다. 준정은 처형되었고 무리는 흩어졌습니다. 왕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남자를 뽑아 꾸미고 화랑이라 부르자. 무리가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도의로서 갈고 닦았고 노래와 음악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산과 물을 유람하며 멀리까지 다녔습니다. 왕은 이를 통해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고 선한 일을 조정에 첨거했습니다. 현명한 재상과 충신, 훌륭한 장수와 용맹한 병사가 모두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해 8월, 진흥왕이 승하했습니다. 시호를 진흥이라 하고 애공사 북쪽 봉우리에 묻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오직 불교를 받들며 나라를 다스렸던 왕은 말년에 머리를 깎고 승려의 옷을 입었습니다. 스스로를 법운이라 부르며 생을 마쳤습니다. 왕비 또한 비구니가 되어 영흥사에 머물렀고 세상을 떠나자 나라, 사람들이 예를 갖추어 장사 지냈습니다. 진흥왕의 뒤를 이어 진지왕이 즉위했습니다. 이름은 사륜, 혹은 금륜. 진흥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태자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왕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원년, 진지왕은 이찬 거칠부를 상대 등으로 사마국정을 맡겼습니다. 2년 봄 2월, 왕은 친히 신궁에서 제사하고 대사령을 내렸습니다. 그해 겨울 10월, 백제가 서쪽 변방의 주와 군을 침략했습니다. 왕이 이찬 세종에게 명했습니다. 나가서 막아라. 세종은 군사를 이끌고 일선 북쪽에서 백제군을 격파하고 3,700여 명을 목베었습니다. 3년 가을,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백제에게 아랴산성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4년 봄 2월, 백제가 웅연성과 송술성을 쌓아 산산성과 마지연성, 내리서성으로 가는 길을 모두 끊었습니다. 그해 가을 7월 17일, 진지왕이 승하했습니다. 시호는 진지, 영경사 북쪽에 묻혔습니다. 짧은 치세였습니다. 진흥왕의 시대, 신라는 영토를 크게 넓혔고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화랑도라는 새로운 제도로 인재를 키웠고 불교를 받들며 백성을 보살폈습니다. 그 유산은 신라 천년의 기틀이 되었습니다.